검은 금요일, 돈은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숨었나?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도 시장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유픽입니다. 시장 흐름과 돈의 방향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형주는 무너지고 개별 재료주만 살아남은 장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크게 흔들렸고, 특히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 AI, 로봇, 2차전지, 성장주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오늘 시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하나가 나빠진 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 자산을 줄인 날이다. 좋은 종목도 같이 빠지고, 최근 많이 오른 종목은 더 크게 빠지고, 호재가 있는 일부 개별주만 따로 움직인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황한국 증시가 빠진 이유. 오늘 시장이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투자심리 악화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AI 반도체, HBM, 서버, 데이터 센터, 반도체 장비, 부품주까지 반도체 하나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브로드컴 실적 이슈까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완전히 꺾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오른 주도주에서 쉬어가는 매물이 나온 것으로 먼저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큽니다.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ETF,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로봇 전력 장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율 부담입니다. 환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계속 들고 가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환율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외국인 매도가 커지고 그 매도가 다시 지수를 무르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근 급등주들의 차익 실현입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시장은 AI, 반도체, 로봇, LG그룹, 조선, 전력장비 같은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작은 악재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자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나쁜 종목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좋았던 종목들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종목이어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 특징주 대형주는 약하고 개별 재료주는 강했다. 오늘 특징주는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일부 반도체 장비주와 부품주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음 반등 때에 거래대금이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한국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보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다시 살아나는지, 반도체 장비주가 낙폭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로봇 피지컬 AI의 차별화입니다. 두산로보틱스처럼 최근 강했던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마키나락스, 펜텍, 아이로보틱스처럼 개별 재료가 붙은 종목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키나락스는 피지컬 AI 솔루션 공급 이슈가 부각됐고, 펜텍은 웨이퍼 로봇 기업 인수 이슈로 관심을 받았으며, 아이로보틱스는 감속기 개발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흐름은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은 로봇 테마가 함께 오르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종목별로 갈립니다. 즉, 오늘은 로봇 전체가 강한 장이 아니라 재료가 있는 로봇만 버틴 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의 흐름입니다. 대원제약은 사중 비만 치료제 전임상 발표 소식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한미약품, 대화제약, 비보존 제약 등도 바이오 쪽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바이오가 단기 대피처처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뉴스 하나로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는 상한가 다음날 바로 따라가기보다 놀림, 거래량, 공시, 임상 단계, 실제 실적 연결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와 방산 수혜주입니다. 라이콤은 AI 데이터 센터와 방산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인프라 테마 안에서도 서버, 광통신, 전력, 데이터 센터 보안, 장비 쪽은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시 흐름에서도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데이터 센터 관련 공사 계약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AI 인프라 안에서 실제 계약이 있는 종목과 단순 기대감만 있는 종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사주 공급 계약 개별 공시주입니다. 신영증권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 이슈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사주 공시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사주 취득인지 소각인지 처분인지 신탁계약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또 공급계약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계약 금액이 시가총액이나 매출 대비 어느 정도인지, 계약 기간이 짧은지 긴지까지 봐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오늘 특징주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대형주는 반도체와 성장주 중심으로 약했고 강했던 종목은 바이오, 로봇 부품, AI 데이터 센터, 방산, 자사주 공급계약 개별 재료주였다. 3, 6월 1주차 증시, 돈의 흐름. 이제 이번 주 돈의 흐름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6월 1일 AI 반도체 LG그룹 로봇 기대감. 6월 첫 거래일에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 말부터 이어진 AI 반도체, AI 인프라, LG그룹, 로봇 흐름이 다시 살아났고 시장에서는 6월에도 주도주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날 돈은 주로 반도체, AI 인프라, LG그룹, 로봇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삼성 SDS 같은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LG이노텍, LGCNS,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보자 관점에서는 시장이 상승할 때 돈은 가장 먼저 어디로 몰리는가를 볼 수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대형 성장주였습니다. 6월 2일 조선 해양플랜트 실적형 테마 부각. 6월 2일에는 조선과 해양플랜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대형 해양 생산 설비 수주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선,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쪽으로 돈이 이동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 테마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수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계약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오른 이유가 말뿐인 기대감인가? 아니면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되는가? 6월 2일 시장은 반도체만 보던 돈이 조선과 해양플랜트 같은 실적형 산업으로도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6월 4일 AI 서버 재개발 소부장 개별주. 6월 4일에는 시장 전체가 아주 강한 장은 아니었지만 개별 재료주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M83은 자회사의 네이버 클라우드 AI 서버 공급 이슈로 강했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으로 동양과 천일고속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펜텍, 유진테크, KX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특징주로 부각했습니다. 이날 돈의 흐름은 AI 서버 반도체 소부장 재개발 개별주 조선 관련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전체로 퍼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강할 때 나오는 모습과 다릅니다. 강한 장에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장에서는 뉴스가 있는 종목, 공시가 있는 종목, 재료가 분명한 종목만 움직입니다. 6월 4일은 바로 그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6월 5일 반도체 급락 후 돈은 개별주로 흩어졌다. 그리고 오늘 6월 5일 시장은 급격히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리고 환율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눌렸습니다. 오늘 돈은 시장 전체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주에서 빠진 돈이 비만 치료제, 바이오, 로봇 부품, AI 데이터 센터, 방산수의 자사주, 소각주 같은 좁은 개별 재료주로 흩어졌습니다. 즉, 이번 주 돈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6월 1일 AI 반도체 LG그룹 로봇 기대감, 6월 2일 조선 해양플랜트 실적형 테마, 6월 4일 AI 서버 재개발 반도체 소부장 개별주, 6월 5일 반도체 급락 후 바이오 로봇 AI 데이터 센터 개별 공시주로 대피.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올라갔지만 환율과 외국인 매도 앞에서 주도주가 흔들리자 돈은 다시 개별 재료주로 흩어졌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다음 주 시장을 볼 때 훨씬 덜 흔들립니다. 4. 초보자가 주말에 공부할 내용. 그럼 초보자분들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빠진 날은 무섭지만 사실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장이 열려있을 때는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차분하게 흐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5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반도체 하락이 추세 이탈인지 단기 조정인지 보기. 이번 주 시장 하락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고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장비, 로봇까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차트를 보면서 이 하락이 단기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중요한 추세가 깨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복잡한 지표보다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일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는지, 이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지키는지, 3. 다음 반등 때에 거래대금이 다시 붙는지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하지 못하면 시장 전체 반등도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다시 버티면 시장은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 이번 주말에 꼭 봐야 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은 구간에 있으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대형주를 팔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보기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환율이 계속 튀면 시장 반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 외국인, 금리, 미국 반도체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주 돈의 흐름을 섹터별로 정리하기. 이번 주말에는 종목 하나하나보다 섹터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주 돈은 AI,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조선과 해양플랜트로 이동했고 AI 서버와 재개발 개별주를 거친 뒤 오늘은 바이오, 로봇 부품, AI 데이터 센터, 방산, 자사주 이슈로 흩어졌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음 주 관심 섹터가 보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다시 반도체 대형주와 AI 인프라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면 바이오, 금융, 자사주, 공급계약, 개별 공시주처럼 방어적이거나 재료가 분명한 종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오늘 오른 종목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준비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시 보는 연습하기. 이번 주말에는 관심 종목의 공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뉴스보다 공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대형 공급 계약, 시설 투자, 최대 주주 장내 매수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상장 폐지 정리 매매, 감사의견 문제, 최대 주주, 지분 감소, 대규모 주식 담보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공시입니다. 특히 급등주를 볼 때는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뉴스만 보지 말고 공시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공시를 볼 때 3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이 재료가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가? 둘째, 계약 상대와 금액이 의미 있는가? 셋째,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닌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단순 테마와 진짜 실적형 재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보유 종목이 시장보다 강한지 약한지 비교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내 계좌 복귀입니다. 하락장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 종목만 보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종목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장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빠지는 날 내 종목도 비슷하게 빠졌다면 시장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거래량까지 크게 터졌다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크게 빠지는데 내 종목이 버티거나 오른다면 그 종목에는 수급이나 재료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보유 종목을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과 비슷한 종목, 시장보다 훨씬 약한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관심 유지. 시장과 비슷한 종목은 지수 반등 여부 확인. 시장보다 약한 종목은 비중 축소나 손절 기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적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어디서 팔 계획이었는지, 손절 기준이 있었는지, 단순히 급등해서 따라 산 것은 아닌지. 주식은 한 번의 매매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이번 주말 공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반도체 조정이 추세 이탈인지 단기 차익 실현인지 보기. 둘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 확인하기. 셋째, 이번 주 돈의 흐름을 섹터별로 정리하기. 넷째, 관심 종목의 공시를 확인하기. 다섯째, 내 보유 종목이 시장보다 강한지 약한지 비교하기. 초보자분들은 지금 당장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 이런 하락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식은 상승장에서 자신감이 생기지만 하락장에서 진짜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시장은 무서운 하락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초보자에게는 좋은 공부 기회가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종목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숨는지가 보입니다. 오늘 돈은 반도체 대형주와 성장주에서 빠졌고 바이오, 로봇 부품, AI 데이터 센터, 방산, 자사주 공급 계약 개별주로만 짧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지, 오늘 강했던 개별주들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상가 다음날 추격 매수, 미수와 신용, 손절 기준 없는 몰빵 매매는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은 많이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불안해하는 대신 내 종목을 복귀하고 섹터 흐름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차분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휘둘리기보다 돈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초보자 눈높이에서 시장의 핵심 흐름과 관심주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